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월 13일 금요일 오후 5시 57분이고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360만원대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이때 저점까지 붕괴시키면서 굉장한 공포감을 심어주고 2천만원까지 깰 기세로 내려가다가 2천만원 선은 지켜주면서 이 구간에서부터 턴어라운드에서 살살살 올리다가 여기서 이제 폭발 구간에 들어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는 구간은 이쪽에서부터 충분한 이제 빌드업 과정,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저가 매집이 들어온 이후에 어느 정도 올려주다가 피날레 구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차트의 거의 상승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 당시가 추석빔이거든요. 이 당시 추석빔에 보면 장대 양봉 쏘고 나서 봉의 길이가 조금씩 작아지면서 양봉의 길이가 작아지면서 결국에는 음봉 빅쇼트로 이렇게 빠졌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도 장대 양봉이 여기서 거의 끝부분에서 출현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음봉이 좀 나오다가 고점을 살짝 뚫어주는 척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리는 이런 패턴이 이제 나올 만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의 세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팔을 더 올려치게 되면 이제 2,500만원 선까지도 한번 터치를 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현재 만들어주고 있고, 아직까지도 쉽사리 빠지고 있지 않죠. 현재 일봉상으로도 아직 양봉의 형태를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얼마 안 되는 윗꼬리, 이 윗꼬리가 조금 길었으면은 요때처럼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몸통이 워낙 두텁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실린 상황에서 꼬리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봉상으로 이 꼬리를 먹어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한 팔을 더 올리면서 결국에는 요 라인 2,480만원, 2,500만원 선까지 한번 치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런 형태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런 식으로 한번 치고 쭉 이런 식으로 좀 빠졌다가 여기서 한번 이제 바닥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이 시점이 바로 2월 초반에 FOMC 지점과 겹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월 초반에 있는 FOMC, 한국 시간으로 이제 2월 2일 새벽 4시에 금리 인상이 잡혀 있는데 25bp 인상할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CPI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눌려놓고 FOMC가 또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올려놓은 지점에서 횡보를 어느 정도 하다가 2차 파동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상승, 요때처럼 그 다음 상승 파동을 위한 횡보 이후에 쏘게 될 때 이제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지금 계속해서 고점 돌파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원화 차트는 여기 고점을 아직 못 넘긴 그림으로 나오고 있지만, 달러 차트로는 이미 이때 그 FTX 사태 이후에 찍었던 고점 라인, 그 다음에 첫 50bp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을 때의 고점 자리까지도 충분히 지금 넘겨놓은 상태고, 아직도 약간 이제 고점 시그널, 이런 이제 윗꼬리 음봉 캔들이죠. 윗꼬리 음봉 캔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패턴이 지금 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정도의 지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만 지금 RSI 이 측면에서는 충분히 과매수 구간으로 접어들었죠. 충분히 이제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고점 자리고, 직전의 상승폭은 이때 당시의 저점, 요 당시에서 15.4K를 찍고 여기까지 찍어 올린 구간이 18.8%를 올렸죠. 자, 그래서 저점 대비 고점의 어떤 이제 차이가 18% 정도, 그리고 지금의 저점과 어느 정도 이제 고점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지금 17%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의 상승폭을 대입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거의 이제 근접했어요. 약 2% 정도의 갭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 2% 정도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9.6, 19.5 라인 정도까지 20K를 치는 척 하면서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때의 상승폭을 대입을 해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 상승폭 자체가 크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 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때 여기 손절 걸어놓은 물량, 숏 손절이겠죠. 그거를 다 뚫고 한번 이제 쭉 숏을 한번 짜주고, 숏 스퀴징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해주고 이렇게 내리는 요때와 같은 캔들이 나오면서 살짝 올리고 빼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티 글에도,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주요 투자 은행들의 전망치를 이제 올려드렸는데 6.3, 6.4, 6.5, 결과적으로 예측치가 6.5였는데 6.3과 6.4를 보는 그룹이 많았다. 근데 CPI는 6.5로 나왔죠. 시장의 예측치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어제 CPI 발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흔들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사실 숏을 잡고 있었어도 충분히 수익 구간을 2번이나 줬었고, 다만 이후에 빅쇼트로 빠지지 않고 여기서 지지를 하더니 고점 돌파가 나와버렸죠. 자, 이러면 여기는 이제 사실상 이제 뚫으면 안 되는 지점이었는데 여기를 뚫으면서
좀 강하게 상승세가 지금 붙어서 19.1K까지 찍고 지금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어떤 우리가 숏을 기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지금 비트코인은 여기서 한번 내리려다가 딛고 올렸던 18.7K를 좀 깨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이제 하방으로 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를 가지 않고 저점을 슬슬 높여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좀 뚫어오려고 이제 차트를 좀 메워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위로 또 가게 된다라고 하면 또 고점 돌파가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이때 고점 찍고 내리는 그런 식의 패턴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숏 추세다, 이제부터는 숏으로 빠진다라는 확신이 들려면 일단 1차적으로 18.7K 여기가 좀 뚫려줘야 됩니다. 뭐 갈 때 가더라도, 위로 가더라도 이렇게 꺾어질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 바로 꺾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냐 그냥 내려가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냥 내려가려고 해도 18.7K 붕괴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CPI 시나리오가 6.4% 미만으로 나오면 이제 빅롱이 터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6.5가 나왔는데도 빅롱으로 터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6.5라는 예상치 자체가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달성해버린 거기 때문에 시장은 호재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CME 페드워치에서 예상하는 2월 초반부, 2월 2일 잡혀있는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도 25bp를 올릴 것이다, 베이비 스텝을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치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94%. 그러니까 2월 초반부에 25bp를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거의 확실시가 되면서 이 비트코인도 축포를 위로 이제 쏘아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나스닥은 굉장히 지금 상승률 자체가 저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비트만큼의 폭발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꾸물꾸물 올라가고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저항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의 어떤 저항이 있고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이 미국 기업들, 이 나스닥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22년도의 실적을 23년도에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1, 2,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는 4월에 하거든요. 바로 그때 또 어닝 쇼크가 벌어지면서 한 번 더 이제 하방을 찍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이 기업들의 실적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으로 흘러 가야 될 그런 어떤 자금들, 그런 돈줄들, 기관 자금들이 사실상 나스닥은 사실 기업 실적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눈을 이 비트코인 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수급 자체가 비트코인으로 조금 몰리는 그런 경향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번 비트코인이 떡상한 이유 5가지를 추려보자라고 한다면은 일단 CPI가 좋게 나왔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25bp에 대한 베이비 스텝에 대한 기대감이 거기에 이제 덧붙여졌고, 차트 자체도 이런 식으로 일봉상으로 양봉이 겹쳐져 나오다가 위로 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진 상황, 양봉의 캔들이 점점 작은 캔들이 모여지고 이후에 장대 캔들이 붙어주는 응축 이후에 발산 형태의 차트가 사실상 이 구간에서 벌써 만들어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삼성 자산운용의 첫 번째 비트코인 선물 ETF가 바로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현물 기반 ETF 출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삼성 자산운용 쪽에서 비트코인 쪽에 어떤 이제 강력한 진출 의지를 밝히면서 이 비트코인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홍콩 정부는 현재 암호화폐 허브 개발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암호화폐 게이트가 되기가 좋은 위치에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 다양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현물 기반의 투자 상품 출시가 허용될 것이기 때문에 홍콩이 이렇게 좀 발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 투자 시장, 자본 시장이라는 거는 하나라도 더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만큼 자금이 쏠리는 거고, 이렇게 자금이 쏠려야 이런 이제 증권사라든지 자산 운용사들은 수수료를 받아먹으면서 또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먼저 진입해서 이런 현물 ETF라든지 선물 ETF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함으로써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삼성 자산운용이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숏 스퀴징, 이런 구간에서의 어떤 굉장한 페이크들, 여기도 보시면은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음봉 꺾어주면서 숏으로 가는 척하면서 숏을 모았는데 이걸 또 한 방에 터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도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5가지의 어떤 그 떡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뭉쳐지면서 CPI까지 좋게 나오면서 CPI 빔이 지금 터진 것이고, 다만 이 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빔을 쏘면 항상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게 이제 비트코인의 최근 패턴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추석 빔이 있었지만은 그냥 제자리로 다 돌아왔었고, 또한 이 구간에서도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왔지만 도로 제자리로 다 돌아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상승세가 굉장히 세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제자리까지는 안 옵니다. 이거는 지금 상승의 세기가 너무 세고, 지금 나오는 이 상승은 사실 FTX 빔을 거의 지금 다 먹어주고 있어요. 절반 이상을 먹어주고 있는 빔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다 메운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여기가 역사적 최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 숏으로 빠진다 해도 이 구간까지 빠지기보다는 올라간 거에 한 절반 정도 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정도를 말아 올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 정도가 빠지는, 올려친 거의 절반짜리 정도까지 빠지는 수준의 조정이 좀 맥시멈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숏을 접근하는 게 맞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세는 엄청난 좀 의미가 담긴 그런 상승일 수 있고, 바닥을 찍어버리는, 역사적 바닥이 확인되는, 그러니까 12K, 13K, 14K를 갈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들을 한 번에 엎어버리는 강력한 상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이 상승의 끝에서 일단 숏을 잡아야 될 숙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숏을 잡아야 돼요. 어느 구간이 됐던지 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봉상으로 일단 음봉이 마감이 되는 순간이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 쭉쭉 강력하게 이제 내리꽂죠. 강력하게 내리꽂는데 12시간 봉입니다. 자, 이게 일봉도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의 24시간 봉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8시간 봉이나 12시간 봉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특히 12시간 봉상으로 이렇게 큰 추세의 하락 이후에 양봉 마감을 쳐줬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되돌림, 떨어진 거에 최소 3분의 1 정도까지 되돌리는 기술적 반등이 여기서 나왔죠. 자, 그러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쭉쭉 올라가다가 12시간 봉으로 이제 음봉이 만약에 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좀 한풀 꺾이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후에 나오는 추가 파동으로 인한 3분의 1 정도의 되돌림은 우리가 이제 공통 숏 구간으로 가져감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이 구간에서의 어떤 고점에서 숏을 진입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올라가려는 힘이 더 강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다시 재차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 구간에서 보면은 찍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찍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도 다시 되돌림이 나오고, 이 구간에서처럼 위로 막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이 고점 찍고 나서 내리박는 이런 구간은 최소 3분의 1 정도의 되돌림은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은 좀 공통 숏으로서 좀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와줬던 폭 자체는 3.3%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쥐어짜고 추세가 바뀌었던 퍼센테이지가 3.3%인데 지금 올려치는 힘의 세기가 이 구간보다는 이 구간이 훨씬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3.3 정도가 이제 미니멈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19.5K 정도 찍고 내리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힘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2배 정도 쳐서 이제 6.6% 정도를 친다라고 했을 때 20K를 살짝 뚫고 내리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는 정도의 지금 힘의 파동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 짧게 치고, 그러니까 고점 개인식만 살짝 해주고 직전 패턴처럼 내려와 줄 것인지, 아니면은 그 힘의 세기에 좀 비례를 해가지고 20K를 찍고 20K 찍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12시간 봉 기준으로 음봉 마감이 되게 되면은 이제 숏 추세로 갈 수가 있다. 그런 단서들이 과거에 좀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제 숏 지점을 좀 잘 잡아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충분히 한번 이제 떨구는 요런 구간에서의 큰 이제 빅쇼트 수익을 좀 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 또 롱을 또 노려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일단 롱을 태워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때는 우리가 손절은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여기가 깨지면은 위험할 수 있다. 18.7K. 여기 정도는 손절을 잡고 롱을 쳤을 때 위로 어느 정도의 추가 상승분을 또 먹고, 이거 먹은 다음엔 또 숏을 좀 보는 입장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은 숏 펀비입니다. 숏이 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은 펀딩비를 받는 입장이거든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지금 플러스 펀비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롱이 아직까지 우세하다라는 거죠. 펀비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도.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19.6을 한번 찍고 내려와 줄 수가 있고, 이 당시 패턴대로라면 말이죠. 그리고 이미 여기 고점들까지 다 넘겨버린 강한 상승이기 때문에 요 라인까지도
여기 라인이죠. 20K 정확하게 2만 달러 찍고 살짝 뚫어주면서 2만 달러 돌파 살짝 해주면서 내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좀 바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떨어질 때 전제 조건이 있죠. 일단 빨리 18.7은 일단 깨줘야 된다. 근데 지금 계속 스멀스멀 계속 올라가는 폼이 지금 한 번 더 고점 갱신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상승은 이 투자 시장에서 그래도 비트코인이 아직 죽지 않았고 어떤 나스닥이라든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상승률 자체가 워낙 또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파워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승이거든요. 특히나 FTX 때의 하락분을 이 정도까지 먹어줬다라는 거로 하는 거는 이 상승세 자체가 이 구간이 역사적 바닥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그런 상승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나 원화 차트 기준으로도 저점 다 붕괴시켜버린 다음에 극도의 공포감을 준 다음에 그대로 말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샀다라고 치고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했다라고 쳤을 때 굉장히 뼈아픈 사실이 되겠죠. 자, 근데 결국 이런 골파기가 바닥권에서 나와주는 게 비트코인 역사상 계속적으로 나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골파기 이후에 이렇게 추세 반전 나오는 패턴, 자, 요런 게 이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도 드는 것이고요. 이런 골파기 구간에서의 충분한 손바뀜과 개미 털기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보시는 지표는 단기 SOPR 지표라는 것인데 지금 올라온 이 보라색 지표 자체가 요 당시 이 정도 라인까지 지금 두 번째로 높은 값을 11월 하락장 초입 이후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SOPR 지표가 고점을 찍은 이후에 쭉 이렇게 빠졌죠. 자, 그러면 지금도 이 정도로 여기서 고점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쭉 빠질 수 있다. 그런 점을 좀 시사를 하고 있고, 이 지점에서도 이 지표가 이렇게 라인을 뚫고 올라왔을 때가 고점이었죠. 이렇게 빠져버리죠. 자, 요 얘기는 단기 투자자들의 수익이 하락장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다라는 것이고 과열이 되고 있다. 적절한 수익 실현이랑 이제 하방 추세를 좀 보는 것이 좋아 보이는 그런 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고점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 추세는 롱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롱을 뭐 크게 잡아 들어가기도 좀 부담스러울 만큼 많이 오른 지점이고, 숏을 잡자니 한 파동 더 올리고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단기적인 접근, 단기 매매가 좀 유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단기 매매를 아직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제도 11시 7분 최고점에 숏을 들었죠. 자, 11시 7분에 숏, 11시 7분은 여러분들 바로 요때였죠. 요때 CPI 발표하고 나서 막 흔들고 쭈쭈쭈쭈 올리다가 여기 저항 보고 여기서 음봉 뜨는 거 보고 여기서 이제 딱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크게 빠졌기 때문에 좀 상당히 조금 짭짤한 수익을 올렸고, 이런 식으로 바로 11%, 14%, 25%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이 바로바로 났습니다. 31%.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고, 오늘도 13시 42분에 숏 드렸죠. 숏 13시 42분. 요때죠. 요때 13시 42분에 들여서 이런 식으로 쭉 빠져주면서 또 수익을 챙겼죠. 자, 바로 이런 식으로 7%, 5% 이렇게 좀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좀 타점 분석이라든지 차트 분석 내용을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여기 이제 100% 무료 저희 특급 정보방 있으니까 이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가 올라감에 따라서 알트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쭉쭉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아직 안 꺾이고 있습니다. 알트들도 뭐 아직까지 대략적인 상승세들이 좀 아직 안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알트들은 사실 우리가 숏을 칠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알트들은 올라갈 때 뭐 무시무시하게 그냥 하루에도 뭐 20% 30%씩 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알트 숏은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리플이 살짝 뒤늦게 지금 출발을 하는 모습인데 리플이 어쨌든 소송이 좋게 끝날 경우에도 한 번은 좀 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도 살살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리고 과거에도 리플은 좀 혼자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리플에 대한 롱의 관점은 좀 더 우리가 소송 때까지, 그러니까 소송 결과가 짠 하고 나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소송 전까지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살 리플도 조금 움직여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충분히 바닥을 찍었고 약간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좀 독자적인 상승을 위한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리플이라든지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충분히 독자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알트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기대가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의해야 할 점은 어쨌든 비트가 상승세가 꺾이게 되고 쇼 추세로 가게 되면 알트들도 좀 누구보다 빠르게 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알트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좀 조심하면서 좀 건드리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IMF에서도 경기 침체 바닥에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성장세로 반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좀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IMF의 수장 이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우리는 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한다. 올해 말에 가까워지면서 경제 방향은 상승세로 반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바이든이 연설을 했는데 연설의 주된 내용은 인플레이션이 6개월 연속 하락 추세로 가고 있고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 우리가 급진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서까지 물가를 잡았던 그런 어떤 방향성 자체가 옳았다. 내가 맞았다. 이런 거를 좀 자랑하는 그런 연설이었고 미국의 경제는 아직 탄탄하기 때문에 미국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자신감 있게 약간 이제 해체 스타일의 연설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그런 인플레이션 자체가 조금 그래도 잡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페드도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으니까 금리를 이제 조금 천천히 올려도 되겠다. 그런 어떤 스탠스 자체가 시장에 안도감을 불어넣어 주면서 이런 상승 랠리가 지금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항상 상승 뒤에는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최고점을 찍고 11월 5일 토요일에 오전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런 엄청난 하락이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왜냐면 주말에 사람들 다 놀러 가고 쉬고 하는데 기습적으로 이제 숏을 그냥 터트려 버리는 그런 또 세력들의 작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입니다. 내일이 이제 1월 14일 토요일이고 2월 초반부 FOMC까지의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도 이거 주말에 고점 찍고 기습적으로 이렇게 쭉 떨어뜨리는 가는 척 하다가 떨어뜨리는 이런 무빙도 충분히 이때처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조금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상 그리고 과거 패턴상 높게 점프를 하면 또 이제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도 항상 있었고 그래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지금 구간에서 너무 축제 분위기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냉철하게 익절할 건 익절하면서 또 숏을 봐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좀 눌리는 구간이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또 숏으로 먹을 수 있을 때는 좀 먹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저희는 정확한 타점 주말에도 쉬지 않죠. 주말이고 낮 시간 밤 시간에도 쉬지 않고 어제도 CPI 발표하면서 11시 12시까지 다 타점 잡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최대한 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빨리 회복해서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특이사항 있으면 바로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